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목요일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금요일날 다우 0.5%, 나스닥 1.6%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1%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미니선물은 나스닥 종합보다도 0.3%더 하락해서 1.9% 정도 하락했는데요. 미국 시장의 하락은 오라클과 브로드컴에 대한 악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실적에 대한 부담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망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이 오크탄이라는 브로드컴 CEO가 AI에 대해서는 솔직한 전망을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 버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오크탄 CEO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분기 BAI 매출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로 변동이 없다. 그렇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AI 매출이 BAI 매출보다 총 마진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더 적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AI 산업이 생각보다 돈이 안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국 시장에는 칩을 만드는 회사가 그나마 수익이 있고 칩을 가져간 기업들은 수익 구조를 모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칩을 가져간 기업이 수익 모델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거냐면 칩을 만든 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브로드컴은 AI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가져간 기업들은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엔비디아의 대항마에 해당되는 브로드컴이 이런 발언을 한 거죠.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매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시장의 상황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서 내년도 그 AI 매출 전망치도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브로드컴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지금 상황이 됐고 그게 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투매를 일으켰던 그런 하루였다.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약 11%가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도 하락을 했고 TSMC, ASML, AMD 뭐 이런 기업들도 다 4% 넘게 빠졌습니다. 인텔도 한 4% 빠졌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미 정부로부터 H200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오히려 이걸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백악관 뭐 AI 차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중국은 독립적인 반도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시장을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테마 AI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그게 미국 시장을 금요일 날 흔들어내는 모습이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 브로드컴의 뭐 CEO가 잘못 계산했다 얘기하지 않는 한은 계속 이거는 화두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17일 날 마이크론 실적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칩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다면 또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이크론까지 실적이 나빠지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동안 발표되지 않은 고용지표 그다음에 실업률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하락분을 다시 되돌릴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약간 흔들릴 거냐 뭐 이런 걸 결정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마이크로 실적 뭐 이런 것들에 관심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미국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지난주 오르다가 금요일날 밀렸죠.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맞고 밀렸죠. 그래서 장중에 0.76%까지 할 때 약간 납보고 줄였고요. 나스닥은 좀 다르죠.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은 나스닥을 모습 보시면 60선까지 그냥 밀어버렸죠. 20선까지.
그래서 지금 그 장중에 2% 넘게 빠졌었고요. 지금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0.1% 오른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똑같죠. 나스닥. 그래서 AI가 시장을 흔들었던 하루. 그런데 이것이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내용. 칩을 생산하는 기업은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그 기업마저도 어떤 뭐 속사정을 얘기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칩을 공급받은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문제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마이클 버리가 AI 칩에 대한 수명주의를 가지고 거품론을 제기했는데 과소계상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칩을 만드는 회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성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원달러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엄청 올랐다기보다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1477원, 이게 장중에 돌파가 됐었어요. 이 1477원 이제 월봉을,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요 1487원이었잖아요. 근데 요 근래 그 고점은 1477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본장에서 1475원까지 갔죠. 여기에서는 1478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요 전 월봉의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왜 이걸 갑자기 얘기하냐면, 항상 환율이든 주가든 정고점을 돌파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시장이 환율 올라도 주가가 같이 오르고, 뭐 환율이 내려도 주가가 뭐 안 빠지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오르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환율 자체가 새로운 고가를 돌파 시도할 때, 그럴 때는 변화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환율의 변화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내년도 환율 상단을요 1,500원대 제시가 나오고 있어요. 1,500원대. 그러면 사실 30원밖에 안 되죠. 물론 저는 월봉상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1,670원, 1,700원 정도 사이까지가 열려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제가 표현을 한번 써드렸었는데,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1,500원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뉴스가 주말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것도 시장에는 약간 부담 요인이 되죠. 왜냐면 1,500원은 지난 한 7, 8개월 전에 고점이 1,487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근래 한 1, 2년 사이에 최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을 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이 지금 공여가 B2가 엄청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이것이 꼭 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건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과거 사례로 B2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코스닥이 요 근래 좀 올라오더니 B2가 10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치 끌어가다가 시장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가 하는 거가 좋은데 그거를 최대치까지 끌어온다는 것은 혹시나 손해가 나면 돈을 다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산타랠리 기대감이 탁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랠리라는 것은 항상 연말에 시작해서 연말 부분에서 시작해서 연초까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비투를 더 키웠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해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투로 인한 어떤 시장의 부담감. 그래서 과거 사례로는 비투라는 용어가 나오면 좀 시장이 좀 안 좋게 흘렀던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개미를 달고 가질 않아요. 개미들을 최대한 줄여서 가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A라는 주식이 총 100주라는로 구성됐다면 그거를 100명이 다 들고 있으면 안 간다는 거죠. 적어도 뭐 10명, 그렇죠? 뭐 이렇게 몇 명이서 나눠 가져야 수요와 공급의 영향으로 주가가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투로 여러 사람이 주식을 나눠 갖고 있다 그런다면 시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야간 선물이 거의 2.3%나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 출발을 하는 게 높은데 회복을 하는지, 이것도 시장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로는 지난주 5거래일 횡보했어요. 5거래일. 그래서 금요일 날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지만 사실 5거래일 동안의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캔들상으로도 계속해서 수급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횡보라는 것은 아래로도 위로도 한번 흔들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방향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차트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